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하지만 늘 잘한 게 없는 이 시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 그래서요, 지금 이번 주에는 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6개월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잘한 것이 많았어야 되는데 잘한 것보다는 하여튼 제 눈에는 잘못되고 좀 우려되는 그런 만 정책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분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인사가 있어서 이번 주에 잘잘못못에 또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요즘에 캠코더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캠프, 네. 그다음에 코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네. 더민당에서 캠코더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협치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야당은 뭐 심상정 전 후보의 정의당부터 포함해서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있는 바른정당 이런 야당들이 좀 장관 자리나 이런 국무위원들 나눠가지고 같이 협치하고 하면은 180석 선진화법을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혁연대가 되는데 왜 자꾸 120석의 문재인 식구들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캠코더 인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가장 이번 주는 국방정책실장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국방부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에 송영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한 1급 상당의 굉장히 고위공무인데 이 국방정책실장이 중요한 게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국방정책, 대한민국의 국방정책과 한미동맹을 이 부서에서 다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얼른 보면은 이제 코드 인사 같지만은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코드 인사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역량이 부족하다. 역량이. 그래서 통상 별 3개가 했던 자리거든요. 네. 별 3개 3스타가 했던 자리인데 중령 출신이었어요. 중령 출신이. 그럼 벌써 경륜에서 차이 나죠, 박 부장님? 예. 그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네. 국방부에 실장이 5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송영무, 그다음에 캠프 출신이죠. 네. 차관이 서주석이라고 대표적인 친노 캠프 출신 서주석 차관이 있고요. 민간인 네. 출신이. 그리고 그 밑에 실장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서가 국방정책실인데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냐 뭐하냐. 그다음에 합참 전체가 이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 그다음에 이 남북 군사적인 어떤 이 협상 문제 이런 걸 다 국방정책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드를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4개가 더 들어있었다 해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네. 잘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위성호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방정책실 자리가 91년에 생긴 이래 17명 중에서 16명이 다 현역 장군이에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아닌 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지금 다시 또 국방정책실장을 민간인을 하는데 근데 민간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국방정책실 같으면 위의 질서가 강한 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자리에 주요한 군 정책을 또 입안하고요. 네. 이 중령, 해군 중령 출신이에요. 해군사관학교. 그래서 이 사람이 송영무 장관의 인맥이냐, 문재인 캠프 인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캠프 인맥의 시다발이이자 송영무 장관의 인맥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캠프의 자료나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줬다고는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오기 전에 했던 일이 이게 문제라고 봐요. 스탠다드 shipping, 세코 중공업 대표이사예요. shipping하고 중공업 이런 거 보니까 배 만드는 특히 해군 출신이에요. 해병. 예, 그러니까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군과 관련되는 어떤 이 함정들과 관련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정관 이 업체 네. 이 사장을 하던 사람을 불러서 국방정책실장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방부 전체의 현역 군인들은 그래도 애국심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문제에서 아예 현역 군인들을 다 배제하고 예? 민간인 출신들을 다 박아가 지금 5개 실장 자리를 저는 민간인으로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상층부를 거의 다 민간화 시켜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면서 군인들의 뜻을 거의 밟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 우려점. 이 사람 개인을 했다는 것보다. 그렇죠. 문민화의 방향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너무나 현역 군인들을 갖다가 군인의 목소리, 네. 군부의 목소리를 너무 배제하는 국방 정책으로 갔을 경우에 네.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살짝 황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하려고 한다. 아. 그럼 직접 하면 누가 하겠느냐? 문정인 왕특보, 문정인 왕특보. 아. 문정인 왕특보도 군사 외교 안보 통일 다 왕특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일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기 그러니까 국방정책실장한테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면 돼요. 야, 이렇게 정책 이렇게 하면은 정책실장이 바로 특보하고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하면. 그럼 문정인 왕특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패싱이다. 아하, 여기서 나오는군요. 송 국방 패싱. 어떻습니까? 전적 참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네. 여러 가지 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해서 또 잘해보려고 문정인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2번이나 붙었잖아. 네. 붙을 때마다 깨졌어. 네. 그때 아, 이제 이제는. 자존심이 좀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의지는 불타지만 네. 사실은 문정인이 송영무를 그렇다고 당장 내보내면 또 여러 가지 그쵸, 이 모양새가. 국민들 시각이 네. 안 좋아질 거니까 송영무를 2대 직접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정인은 현재 군의 장성급 이상이 가진 사고와 180도 다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분은 좀 우쪽을 조금 이렇게 경사대에 있는 양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말할 때는 나는 교수 자격으로 말하는데 이라고 이제 이게 새로 국방 정책실장 된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나 왕특보인데 이러면서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네요. 그럼 뭐 그분은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이고 본인은 반미고. 하여튼 그런데 그 문정인 특보 얘기 나면서 이제 국방정책실장 인사 때문에 그러는데 아울러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 홍종학 장관 인사는 또 저는 미리 잘못해버릴 거 아닌가 해서 뭐냐면은 이번 주에 잘잘못못에 포함돼서 다음 주에 잘잘못못으로 하지 않을까 예견도 해보는 게 뭐냐면 임명을 강행해버릴 것 같아요. 아, 강행하겠죠. 홍종학 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만 끝나면은 임명을 강행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잘못된 인사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국방정책실장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그 독선 독주 코드 인사로서 홍종학 장관 후보자까지 막 몰아붙이면서 여당 의원들은 핫바지로 세우고 그냥 측근들 몇 명이 이렇게 가는 네. 이런 인사의 전형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저는 이런 비판을 좀 근데 하고 싶네요. 예. 지금 보니까 오늘 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측근들 관련해서. 근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 지금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언론에 지금 이번 주에 다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튼 사건 개요는 이러지 않습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에 e스포츠협회 회장이었어요. 네. 예? 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는데 롯데 홈쇼핑에서 이 e스포츠협회 3억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후원을 했는데 이 후원금의 일부를 한 1억 그 몇천만 원에 하는 이 부분을 전병헌 의원 당시의 의원, 전병헌 당시의 의원이자 이 스포츠협회 회장의 비서들이 이걸 논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병헌 수석이 몰랐겠어요? 몰랐을까요? 근데 강 소장님. 근데 스포츠 사건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좌진 3명이 긴급 체포되고 압수수색이 있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가 3명이 전원 구속됐다는 겁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에서 이제 영장 발부된 거는 엊그저께입니다. 예, 그러니까 횡령 및 엊그저께 네. 이 범죄 수익 은닉으로 됐어요.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보자면 여명숙 씨가 게임물 그때 관리위원회 말씀하셨죠? 네. 이 게임판을 이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면서 전병헌 네. 수석과 이 윤보좌관, 윤비서관입니까? 이 사람하고 또 교수하고 그 게임 업계에 네네. 언론까지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말 하자마자
나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그래도 손혜원 의원이 정말로 여명숙이 말이 맞다고 게임에 이 말입니다. 이 도박화 그러면서 게임에서의 그런 어떤 이 도박화를 하기 위한 이 뭡니까 한계 이 리미테이션을 두지 않고 자꾸 액수를 판돈을 키우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려는데 안 먹히던다.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한국당 의원까지 다 달라 들어갔고 여명숙 네 회사에 문제가 있다며부터 시작을 해서 조져됐어요. 이게 먹을 판이 많으니까 로비가 들어가 가지고 좌우를 관계없이 다 패서요. 여명숙 혼자 불러다가. 그러니까 여명숙이 폭로한 게 이걸 폭로했단 말입니다. 네. 그날 오후에 바로 전병헌 수석이 네. 고소하겠다 했어요. 근데 전병헌 수석이 고소하겠다 말하기 전까지 이 대한민국의 언론판이라는 놈들이 국회에서 전병헌이라는 이름을 거론했으면 사실관계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특종이죠. 그대로 언급을 해야지. 보도조차도 안 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 정권 뭐 고위관계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측근들이 체포되었다라는 보도가 난 다음에 여명숙이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화면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보고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노총부터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명숙을 조집디다. 자,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사건은 또 뭐겠어요. 자, 검사 자살했잖아요. 변창훈 검사가. 네. 그래서 검사 자살해가 검찰 안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나버리니까 검사가 검사를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오는 날, 이 세 명을 예. 달았고 또 하나는 전병헌이 실세가 아니다. 나이로는 전병헌 수석이 59으로 많지만은 이 사람은 DJ 참모 출신으로 이 운동권 출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종석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해 있는 청와대에서 서로 좀 불편했는데 나이는 많고 무게감은 있고 선수도 높고 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제거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내부에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네. 이 세 개가 제가 볼 때는 다 뒤섞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그 권력투쟁, 권력투쟁의 그 시나리오로 상당히 이제 그 기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전병헌 수석이 워낙 차이가 나요. 그렇죠. 한참 선배지. 그 전병헌 수석이 그 고등학교 졸업 연도로 따지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근 10년 정도 위예요. 그런데다가 국회의원도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해버렸죠. 그다음에 지금 또 서울시장 은근히 또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정리 차원에서 후배들이 그 실세 권력에 그 있는 그 서클의 후배들이 아 선배님 이제 좀 쉬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시면 그냥 좋게 선배님. 그러니까요. 시장 선거나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 이 권력 초에 검찰이 그냥 청와대에 하명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검찰에다가 잡아 갖부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창기에 비서관 했지 전병헌 씨. 아니 비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던 이강래 정무수석이 이강래 있었습니다. 했죠. 예. 그 국정원 기조실장 하다가 왔잖아요. 문희상 정무수석 그러니까 국정원 실장 보내고 아무튼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수석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강래 수석이 이제 매덕을 어디서 뭐 수수했다라는 그런 그 관련설이 있어가지고 선거에 조용히 내보내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중곤 비서실장이 이강래 수석을 내보냈다 해서 아무튼 자료 찾아보겠지만 이강래 수석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게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 한 사람이 선거 나간다면서 갑자기 그만뒀다가 네. 러시아 간다고 하면서 출국하다가 출국 정지된 걸 누구예요? 알고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어떤 기업인이 그 무슨 노무현 대통령 자녀 결혼식에 갖다 주라고 한마디로 돈? 이 뭐라 그러나 결혼식 축의금? 축의금을 줬는데 축의금에서 네가 또 삥땅할까봐 네가 이거는 네 심부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갖다 줘라 했는데 몽땅 다 털어갖고 이렇게 했다가 개심죄에 걸리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선거 나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방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투쟁에 의해서 내보내는 측면이 있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본인 당사자로 문제를 보면은 좀 그 냄새 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여론이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을 의심하는 여론이 또 많아요. 아니, 이건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이럴 때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한국의 e스포츠 협회 회장도 했고 예. 또 세계 e스포츠 연맹 회장도 해서 한국 게임이 세계 1위니까 그리고 한국의 지금 게임 회사 3대 회사가 뭐 이 판돈이 어마어마하죠. 뭐 한 수십조 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뭐, 분장을 예, 많이 하고 뭐 했었죠. 홍보하고 예. 뭐 하면서 게임 업계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가 나는 게임이라고는 뭐 생리를 안 하니까 근데 게임 업계에서는 뭐 굉장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부분들을 그 여명수이라는 사람 보면 굉장히 여물게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이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 받은 게 스포츠 단체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K 스포츠? 스포츠나 네. 미래에서 돈을 받았거나 예, 이거나 그다음에 뭐 이거 저기 해패로 해가 돈을 주라고 한거나 뭐 검찰 내부에서는 거의 구성은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당시에는 있죠. 야당 의원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측근으로 둔 청와대. 이게 이런 예. 분을 어떻게 또 정무수석으로 발탁했냐? 정무수석도 안 맞아요. 왜냐면은 한 근 8년 10년 후배가 비서실장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삼선 원내대표 출신의 삼선 의원이 사선인가요? 삼선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간다? 이게 좀 안 맞아요. 어차피 시작부터 개족부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 모양이 안 맞았죠. 이야기를 내가 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롯데 압수수색 하면서 이걸 몰랐나? 2016년 예. 상반기에 예. 롯데 홈쇼핑 사장이 검찰에 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법조계 있잖아요. 예, 예. 사시 붙은 변호사지 않습니까? 로스쿨 아니고 대 네. 변호사. 싸봐보시죠. 자, 그러면 검찰이 자, 1년 한 6개월 전에 파악한 일을 네. 들고 있었다는 저렇게 거죠. 오래 묵혀도 됩니까?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그거 제 아니에요? 그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안부에 제가 그 조사를 같이 받으러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니, 배 변호사가 공안부에 선거법 위반했구나. 아 제가 아니라 저 이제 아, 변호인으로 변호인. 따로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서류를 봤습니다. 이름을.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그 문제됐던 것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사실은 많이 끈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열심히 조사를 해봤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아니죠. 들고 있는 거죠. 시기를 내 보여주죠. 내 말이 네. 자 전병헌을 이민정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게 5월달 아닙니까? 네. 네? 5월달에. 그러면 정무수석으로 임명할 때 조국이 불러다가 자 민정수석 네가 전병헌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해도 하자가 없는지 인사 물어보죠. 검증을 네. 하라고 하면 이 조국은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국정원에다 물어보고 국세청에다 물어보고 검찰에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검찰은 어떡합니까? 검찰에 그게 다 범죄 정보 범죄, 예. 담당관의 실에 다 이 특수부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수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네. 범정에서 걸려 있네. 몇 건 사건에 네. 언제 걸려서 우리가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임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거 이 범정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범정에 있던 분들을 다 와해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정 아직 잘 꾸려지지가 않았는데, 하여튼 원래 있던 범정은 다 일선으로 내려보내고 또 우병우 라인으로 있던 검찰청 내부 직원들까지 다 지금 말살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거를 검찰청에 물어봤어도 아마 범정에서 숨겼을지도 모르죠. 조국하고 친합니까? 아무튼 이쯤 되면은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전병헌 수석께서도 나와야죠. 어찌 됐건 간에 국민 여론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청와대 인사 전병헌 수석을 네. 둘러싼 임명하신 분이나 그런 자리에 또 이런 가신 분이나 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나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자면은 홍종학 후보자 이번 주에도 지금 계속 버티고 계시는데 홍종학 후보자도 이쯤 되면은 좀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 현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낸다고 이런 발언 하시던데. 그럼 탈세 인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여태까지 탈세 인정했는데 앞으로 저기 증여세 2억 2천만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연찰로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겁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버텨요. 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라 하니까 버티는 거죠. 아니 뭐 폭주하니까 네. 저는 홍종학이가 임명되는 과정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누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됐을까? 근데 인물이 아주 뛰어나면 그렇다 치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홍종학중 되는 사람이야 전직 의원 수두룩하지요. 근데 이런 일을 사고를 치는 사람을 꼭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야. 아. 예? 다 지금 재산이 많아. 50억 넘더만요. 다 재산이 많아. 처갓집이 뭐 50억이 아니라 나중에 공시지가로 하니까 뭐 처갓집 그러겠지. 재산이 뭐 엄청난 것 같은데 다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석연찮게 좀 걸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폭주하면 이 기차가 슬슬 달리면 전복이 잘 안 되는데 폭주하는 기차는요 딱 레일 위에다가 이렇게 이 나무만 하나 끼워놔도 전체가 탈선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좀 더 폭주하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우원식 의원이나 전부 이게 잘못 이런 그 분야로 지금 전병헌 수석, 홍종학 내후 저기 후보자, 그다음에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본인은 지금은 또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또 저번에 잠잠해졌어요. 한 3주 전에 우리가 한번 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잠잠해졌는데 그때 뭐 저기 빨리 처리 안 한다고 청와대에서 당에다가 막 열불이 올랐을 때 그때 뭡니까 무슨 인사를 빨리 처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기 그 인사 그 저기 헌법재판소장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 의견 제대로 못 모아가지고 숫자 잘못 썼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네. 부결대가 그때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네. 낙마 생긴 이래 화닥질이 나니까 화닥질이 우원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요즘 이거 말이 왜 이리 자꾸 내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청와대가 봤을 때 좀 성질이 나니까 우원식이 뭐 없나 네. 하니까 아 이거 또 저금 이 문제은행 통장이야. 우리 어릴 때 보면 공부할 때 아이템풀이라고 있었죠. 네, 알죠. 그 문제은행이잖아요. 아. 문제를 딱 쌓아놓고 그 중에 한 개씩 뽑아가 출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은행이야. 그 범죄은행에서 하나 딱 꺼내가 우원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뒤부터 일사천리로 네. 근데 왜 그럼 조용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시 우원식 원내대표 사건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려진 사람이 잘 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S모 씨 잘 알죠. 네. 근데 그분이 우원식 후보의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거기 그 민노당 쪽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해서 야권표가 분산되려고 하니까 이 측근 그 S모 씨께서 이 출마 예상자를 돈을 주기로 하고 후보 매수한 거예요. 매수. 예. 매수하고 해서 그분이 출마를 안 하고 선거가 끝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수천만 원을 건네줬어요. 네. 그런데 이 아들 S모 보좌관들이. 씨는 아들은 우원식 의원은 지금도 보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태에서 우원식 의원이 몰랐다? 전병헌 수석이 몰랐다는 거하고 똑같다. 우원식 의원이 몰랐다는 거하고 똑같죠. 네, 똑같네요. 제가 이렇게 사건을 정리해 드리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좀 아직 그 핵심 실세들한테 밑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좀 이렇게 같이 갈 필요성이 있어서 잠잠해진 건지 아니면 임기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써먹고 임기 끝나고 나면 정리하려고 한 건지 전 좀 의심되네요. 네, 근데 보니까 검찰 수사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 시기에 하는지 그게 뭐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문제은행이 있어가 네. 오늘은 이쪽을 한번 두들겨 봐라 하면 딱 출제하고 잡아놓고 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뒤에 뭡니까 이게 저기 이 뭐라고는 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아, 피노키오. 인형극. 인형극처럼 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지금 막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검사들한테도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내부에 지장이 걸리니까 자, 그럼 숫자를 좀 맞추려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타개미 불기소 했는데 타개미 불기소 그야말로 진짜 웃기는 짜장이에요. 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나중에 불구속 기소, 몇십만 원으로 막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또 들고 내가 시원하는 게 시원. 자, 타개민이 좀 구리 이렇게 당장 이름을 조금 이렇게 해준다? 거슬리더라도 이거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양해 좀 하라 하고 이제 타개민 딱 걸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전병헌 수석의 타개민 권력의 핵심까지도 칼을 들이대니 내 주변도 다 뒤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검찰이 정말로 사심 없이 임하는구나 하는 착시 현상을 국민들한테 던져줘가지고 공정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쇼통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것마저도 쇼통을 또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탁현민 네.
그 행정관으로 넘어갔네요. 네. 참 그 용합니다. 용해 지금까지 버티고 그 뭐 독도 세우고까지 연출하시고 뭐 행사는 참 잘한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 생명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쇼를 너무 잘해도 말을 너무 잘해도 좀 얄밉잖아요. 이를테면은 근데 그런 얄미운 그런 수준을 그 개인적인 수준을 떠나서 네. 국민 여론이 그 정도 되고 현직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정리를 해야죠. 아무리 대통령의 측근이라도 정리를 해줬었는데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했다. 저는 그래서 다 그러면서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소로워요. 아 그래요? 예, 하나 뭐 몇십만 원 나올 저기 뭐냐 그 사건을 딱 기소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살짝 우리는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다 합니다. 아무리 실세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 쇼로서 가소롭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원장님 저기 문무일 검찰총장이랑 친분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 친한 건 친한 거지만 네. 뭐 이렇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래도 이 정부가 네, 뒷계 후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너무 정말 그 우습게 좀 보는 게 아닌가 좀 그 아주 쉬운 말로 해서 우리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탁현민 기소 과정에서 막 주요 긴급 뉴스로 막 밑에 막 자막이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큰일 난 줄 알았더니 탁현민 저는 그만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기소됐다고 하면서 아유 사건 내용을 보니까 참 그렇게 돼서 지금의 이렇게 흘러가는 인사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서 전병헌 수석, 홍종학 후보자, 우원식 원내대표, 탁현민 행정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정부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사실 보입니다. 비선 라인이 있긴 있나 봐요. 아 보여요. 아니 네.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선이 보이시나요? 비선? 순 씨를 잡아서 국정농단으로 집권한 세력 결국은 국정농단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홍종학이나 탁현민이나 예. 전병헌 수석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네. 장관도 계속하고 수석도 하고 탁현민도 절대 놓지 말길 바라요. 왜? 권력이라는 거는 한 발 딱 그냥 마음이 착해가 그냥 내 조금 물러났다 또 오지 하면 다시 기회 안 오니까 아, 맞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더 폭주할 수 있도록 하길 아, 바랍니다. 이 정부가 유영진 그 식약처장처럼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티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치는 그런 게 생명력인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정부 여당 사람들만 얘기를 했는데 아, 또 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네. 좀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야당 쪽에서 저는 이번 주에는 유승민 의원을 좀 선정하고 싶어요. 전 유승민 그러니까 의원 정말 좁쌀 정치인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논평을 냈었는데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고 나쁘게 보면은 본인밖에 모르는 좁쌀 정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정적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년에 이번 주에 쭉 벌어진 그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를 보면서 집단 네. 2차 집단 탈당이죠. 네. 집단 사태를 보면서 아 결국에 문제의 핵심이 네. 유승민 의원이었구나. 그래서 정병국 의원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네, 저희 학교 정병국 선배시기도 한데. 굉장히 착해요. 그분이 참고 참아서 그 애들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같이 정치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로 유승민을 했고 네. 근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정치인 아니에요? 보수 쪽에서는. 아들만 빼고 예, 근데 그분 남경필 지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질렸다 해서 질렸다. 사람 질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같이 동료 정치인들을 질리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집스러우면은 그 폭넓은 그 덧셈 정치를 못하고 결국에 뺄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된 그런 정치 행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승민 의원도 함께 선정해봤어요. 저는 이래 봅니다. 대한민국에 뭐 지만 알고 나만 챙기고 집 밖에 몰라도 아집이 있어도 대통령을 하더라고요. 아.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아.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래 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네. 뜨기 시작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맞서갖고 떴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대구에서 뭐 국회의원 편하게 여러 번 됐고 무슨 완전히 그냥 부잣집의 권력 있는 집의 네. 아들내미로 뭐 편하게 살았죠. 근데 뜬 거는 박 대통령한테 맞서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탈당을 해서 끝까지 후보로 나가서 뛰니까 마지막에 붐도 좀 잃었잖아요. 조금 잃었죠? 네, 그 젊은 사람들 열강도 보내고요. 그래서 대선에서 이제 일정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유승민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안보 국회 국방위원장도 했고 그렇죠. 안보 문제를 주장을 한 사람 아니에요. 사드를 제일 먼저 배치하자 했고 그러면 안보의 위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서 일개 의원이라도 진짜 물불을 가지지 않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무슨 토크 콘서트 하면서 김재동이 흉내를 내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는 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갖추기가 어렵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5년 뒤에 대통령 하는 것만 생각하지 뭔가 지금 현재의 위기에서 내가 모든 하사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대중들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서 말을 안 하고 그야말로 이 안빙 낙도를 하면서 네. 폼 잡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되는 거예요. 네. 성질이 나빠도 좋고요. 지만 뭐 알아도 좋고 진짜 약은 놈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대중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 탈당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보수 개혁이란 건 실체가 없다. 도대체 보수 개혁이 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이어서 유승민의 보수개혁, 개혁 개혁보수.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놈들도 웃기는 놈들이야. 진짜 이거 놈이라고 붙여야 돼. 개혁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따라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나왔다가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1년에 3번이나 탈당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빠졌어요. 그거 유승민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들도 내가 볼 때는 그건 유승민보다 더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 돼. 바른정당이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당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도 오늘 원장님의 잘못 유승민 의원을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까? 예,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너무나 그 아주 잘 나가는 분들 뭐 전병헌 수석, 우원식 원내대표, 탁현민 행정관, 유승민 의원까지 이렇게 잘못된 인물 행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부담이 되네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신변 무서워요, 괜찮으신가요? 원장님. 다음 주에는 괜찮을까요? 잘한 것만 하랍니다. 저를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